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이 뉴스를 알려주오 우리 이주호 기자님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어. 한 소절 하나 둘 큐. 처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인기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나는 아이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니더만 저보다 어릴 거예요. 89년생.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하는 나무위키 읽은 거. 나무위키 읽었어. 나 진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분이 다 말씀해 나는 주실 거니까. 뭐 BTS 같은 사람이라서 공연에서 난리가 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음악 들어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와, 이런 무지한 발언. 이거 뭐 미국 사람들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그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지금 여론 한번 보시고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 내 스타일 아니다. 2번 여러분 눌러주십시오. 너 나가라 3번. 자, 그럼 이주호 기자님 한번 이야기를 뭐 해야 되나요? 이주호 기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 실수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그럴 법도 한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2012년에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2012년이요. 지하철 타고 다녔죠? 11년 전. 그때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그래도 다녔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못 알아봤어. 거예요. 이거 봐. 네,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저도 되게 의아하긴 한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 그 압권 팀 있잖아요. 네. 압권 팀에서도 몇 차례 하려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누군데? 뭐 이런 반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권 팀에서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연말이니까 좀 가볍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는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로 한번 준비를 해본 게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은 테일러 하면은 테일러 반도체 공장을 더 익숙하실 수도 테일러 있어요. 그 뭐지 외국인 방송에 나오는 타일러. 타일러야? 타일러. 그 사람. 오케이, 일단은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뭐라고 지었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이제 박지훈 차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느껴지지 않지만 네. 미국에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정치와 경제를 모두 움직이는 정치까지요? 정치까지 정치 움직이는 이슈를 잠시 후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일단 좀 보기 좋아야 되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제 이분입니다. 이분. 그러니까 사실 외모도 아주 조심하세요.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네. 그런 평가 자체가 지금 시대적 시대에 그렇죠. 어울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이죠. 표현 좋다. 보면 볼수록 네. 매력적이네. 그리고 키가 180이세요? 180. 야. 앉은 키는 박지영 차장님이랑 비슷하게. 그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거 CNN 뉴스에서도 굉장히 대서특필됐었던 거였었는데 한 7월에 있었던 그 미국 공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강도가 2.3이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진이 아니고 팬들이 막 방방 뛴 거죠. 진짜요? 진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뉴스에도 딱 헤드라인 나오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2.3 강도의 지진을 만들어냈다. 에라스 투어에서. 네, 에라스 투어에서. 근데 이게 사실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6만 명 정도의 경기장에서 다 같이 방방 뛰면 지진이 일어나겠죠. 진도가 대박이다.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공연할 때마다 이제 아래 보이신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7월에 공연했던 때의 그때 강도였었고 네. 위에 있는 건 뭐냐면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식 축구 대회가 시애틀에서 한번 열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선수가 정말 멋지게 터치다운을 딱 한 거예요. 빵 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모든 관객이 같이 움직이면서 방방 뛰었을 때가 2.0. 잽이 안 되네요. 근데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는 노래 나오는 내내 사람들이 뛸 거잖아요. 내내 2.3.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네. 그렇게 막 싸이처럼 뛰어 이런 노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어요. 되게 신나는 노래도 있고 좀 이렇게 잔잔한 노래도 있고 워낙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사랑 내지는 시련 막 이런 것들을 노래로 하잖아요. 되게 신나는 노래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막 이렇게 좀 진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우연찮게 진짜 지진이 일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우연찮게 진짜 그래. 지진이 났어. 아, 근데 그때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하고 공연. 있었을 때야. 이걸 네. 어떻게 너희가 증명할 건데? 어. 라고 해서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오, 그것도 증명했어요? 미국에 한가한 사람들 되게 많아. 어. 그게 이 같은 공연장에서 두 번의 공연이 있었거든요. 이틀 연속. 네. 그럼 같은 시간에 전날과 다음날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면 그렇네. 그거는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고 만약에 그렇네요. 다르면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가 아니잖아요. 화면 딱 보시면 네. 7월 22일과 23일에 그 동일한 패턴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맞네. 똑같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하면서 아. 팬들이 같이 뛰고 또 그때 음악도 굉장한 그 우퍼로 진동을 발생시키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다 진짜. 이게 재밌네요.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네.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미국인 가운데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서 약간 아이유 정도 생각했어요. 네. 아이유. 국민 여동생 정도. 음. 국민 4, 50대가 좋아하는.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 국민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미국 내 53%, 미국 내 성인 가운데 53%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통령 나가면 되겠다. 그 정도예요, 진짜.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걸 또 이제 와, 저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곳 기관에서 그 인구 구조학적으로 이걸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오. 보시면 젠더별로도 남자가 48%, 여자가 52%니까 여잔데 여자가 더 많네요. 네, 약간 뉴진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아, 여자인데 여자가 더 좋아하게 되는. 아하. 그래서 이게 사실 성별로도 되게 균형 있고 그런 그 팬층을 갖고 있고 맨 아래 보시면 그 정치 성향별로도 있어요. 정치 성향별로는 약간 민주당 쪽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네요. 아, 그 공화당 쪽은 거의 23%니까 그 외에 팬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맨 왜- 아래쪽에 네. 민주당이 55% 파랑색. 왼쪽 얼굴이 예쁜가?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연말에 네. 딱 맞는 그런 아, 드립이신 예, 거죠. 죄송합니다. 아. 자,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 그 정치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소신적인 행동들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앞두고선 스위프트가 있었던 지역의 그 저기 상원 의원 있잖아요. 그 상원 주지사가 블랙번이라고 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었는데 이분 또 여성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성이지만 이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가 바로 대응을 하는데 난 앞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25%덜 좋아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지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성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그 당시에 남녀 동등 임금법을 비롯해서 뭐 가정폭력, 데이트 강간 방지법, 그다음에 여성폭력 방지법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성별 간의 차별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목소리를 직접 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좀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2억 7천만 명. 네. 블랙핑크가 몇 명? 블랙핑크도 블랙핑크. 근데 블랙핑크 아니야 이 하면 정도 안 돼요. 왜냐면 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 세계 3위인가 5위권 내에 듭니다. 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순으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안 됩니다. 블랙핑크는 9,500만 9,500만. 3분의 1 이라고 정도뿐이 안 하네요. 되네. 아 그래도 엄청 대단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오. 근데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이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된 적은 있었는데 그 지금까지의 올해의 인물들은 연예인이어도 뭐 예를 들어 사회적 공헌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봉사를 했다거나 네. 뭔가 평화에 기여했다거나 약간 다른 일로,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연예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적은 있었는데 순수하게 연예계의 영향력만으로 연예인이 이번에 선정된 거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 명단을 보니까 되게 대단해요. 9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헐리우드 파업이 올해 인물, 그러니까 사건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헐리우드 파업, 그다음에 시진핑, 샘 알트만도 후보 인물이었었어요. 샘 알트만 GPT의 이겼어요. 아버지. 네. 네. 샘 알트만을 이겼고 제롬 파월도 있었는데 제롬 파월도 이겼고. 제롬 파월 어디다 비벼? 제롬 파월은 이제 반대쪽으로 올해 좀 안 좋은 뭐 인물 하면 1등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푸틴 다 들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올해 인물이 꼭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올해 진짜 인플루언셜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꺾고 타임지가 선정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돈 많을 것 같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얼마 있어요? 11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11억 11억 달러면 얼마예요? 1조 4천억? 4천억? 1조 4천억. 1조 4천억 1조 정도? 근데 1조 4천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욘세라든지 아, 비욘세. 비욘세. 그리고 리한나라든지. 리한나. 근데 그분들하고 또 다르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뭐냐면 리한나나 비욘세는 이게 예를 들어 의류 사업을 하거나 그렇죠. 아. 화장품. 화장품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그래요. 한 주류도 사업으로 하고. 번 돈. 네, 맞아요. 사업으로 번 돈이 되게 많아요. 어. 대부분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공연 수익, 그다음에 음반, 음원, 굿즈 대부분 음원 수입이에요. 순순히 그러니까 엔터 순수히 쪽으로만. 예술로만 예술로만 11억 달러를 모은 사람은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 6월 이게 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자산이 제가 지금 11억 달러라 그랬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뭐 비트코인 했나? 다 참. 아, 예. 금요일이잖아. 아, 크리스마스. 맞아요.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니까 아. 모든 게 용서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딱 보내시고 오케이. 나면 쉬잖아요. 네. 쉬니까 좀 편하게 가죠. 말랑말랑하게 캐주얼하게. 가자. 근데 진짜 저렇게 떡상할 이유가 있어요? 코인 아니고서야? 그게 에라스 투어예요. 에라스 투어. 요즘 그 핫하다고 하는 에라스 투어인데 이 에라스 투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까지인가 그래요. 내년 10월까지인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이게 전 세계 151회 공연을 하게 되는 투어인데 전 세계에서. 네.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에라스 투어가 그러면 이제 151회를 다 뛰게 됐을 때 티켓 매출만 얼마가 될까? 얼마예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균 티켓 가격이 지금 254달러 정도라고 보면 돼요. 네. 꽤 비싸네요. 평균적으로. 제일 싼 게 49달러, 제일 비싼 게 뭐 490달러, 뭐 이 정도 해서 평균 치면은 한 254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돈으로는 한 33만 원 정도. 티켓 하나에. 네, 티켓 한 장당. 근데 공연당 평균 관람객 수가 약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스테디움마다 좀 다르잖아요. 5만 네. 명일 때도 있고 6만 그렇죠. 명일 때도 있고 한 8만 명일 때도 있고 해서 평균 쳐서 한 6만 명이라고 치면 이걸 151회까지 곱하잖아요. 그럼 2조 9,916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아. 티켓만으로. 티켓만. 티켓만 3조네. 네. 대단하다. 티켓만 3조에 티켓. 근데 매번 151번이 다 만석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매진입니다. 다 매진. 미쳤다. 근데 저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요? 지금 365일인데 아니 스탭들. 아니 아, 그러면요? 가수 아니 봐봐요. 자 들어보세요. 151일 차장님이 1년에 151회 공연을 해. 응. 가가지고 경제 썰 풀고 마이크 잡고 막 얘기를 해. 응. 그러면 1년에 3조가 나온대요. 그러면 해야지. 혹사예요? 해야지. 아니 혹사 아니지. 아니 1년에 300번도 하지. 혹사인 것 같다 싶을 때 통장 잔고를 딱 보여. 그러면 힘이 나지.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잖아요. 월급 많이 주겠죠? 많이 줬겠지. 그리고 보너스도 막 그 1억짜리 보너스를 막 쫙 뿌립니다. 막 뭐요? 트럭 기사분들 1억짜리 보너스. 예. 그 기사 본 거 같아. 그 기사 보셨죠? 본 거 같아. 네. 1억을 쏴줬다고. 맞아요. 10만 달러짜리 보너스를 막 쫙 드리고 합니다. 다른 뭐 여기 대본은 없지만 다른 블랙핑크나 BTS는 비교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어때요? 비교를 막 어떻게 요즘 뭐 8만 명 무슨 뭐 그 일본의 도쿄돔 채운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동방신기, 빅뱅 막 네네. 이런. 거기가 한 10만 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매진된다는 측면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횟수가 적을 네. 수도 있겠다. 횟수는 좀 다르죠. 횟수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은 저는 잠시 후에 그 정치까지 움직이게 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BTS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우리의 BTS. 네, 뭐가 있냐면 그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때 아르헨티나 지금 당선된 사람은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되게 그 제2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 공화당 보수적인 그런 인물들. 네네. 근데 그때 그 이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아르헨티나 언론에 뭐가 나오냐면 BTS랑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걱정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젊은이들이 BTS랑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는데 이들은 되게 이렇게 약간 열려있는. 진보적인 아. 성향 같잖아요. 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비에르 밀레이가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그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정도의 영향력입니다. BTS가 한번 나와가지고 밀레이 좀 그냥 그 왜 그랬었냐면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야. 아르헨티나 경제를 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야 이제 공화당 쪽에서 보기에는 아니 그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야 부담스럽지. 이러다가 밀레이 안 되겠는데 물론 결국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걱정이 나올 정도로 BTS도 영향력은 테일러 엄청난 스위프트 거죠. 좀 비빌 네. 수는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그 사실 원래 표는 이제 $49에서 뭐 $490 이 정도라고 하면 안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표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가 또 이제 그 인기를 가늠을 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400에서 한 10배? 여기 4,000달러. 나와 있네요. 4,000 $22,000. $22,000가 진짜 최고가. 2만, 20만, 200만, 3천만 원. 2천만. 이 정도까지도 안표 3천만 가격 원을 주고 산 거죠. 네, 사는 거죠. 가치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렇죠. 자리 보세요. 지금 3천만 원은 A1 자리인데 스테이지 바로 옆이에요. 대단하다. 그랜저 가격인데. 네. 그걸 진짜 근데 진짜 미국에서는 이게 몇 년 만이죠? 5년 만인가 이루어지는 콘서트예요. 팬데믹도 있었고 워낙 그 아. 테일러 스위프트를 사랑하는 이제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막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 거죠. 그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는 안표는 문제가 안 됩니까? 미국에서는? 안표가 공식적인 사이트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거래가 돼요. 안표가 그것도 공식이라고요? 웃기다. 근데 이게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 바로 그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뭐냐면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정치권을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이거 네. 타임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난 1월 24일에 미국에서 상원 그 독점 위원회가 열렸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청문회. 네, 이 기사를 보시면 1월 24일에 열린 거고 이때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 판매 사태로 인해서 티켓마스터가 티켓팅 산업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 거거든요. 아 여기도 똑같은 이슈가 있네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보세요. 이제 올해 3월부터 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11월에 첫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11월 15일에 먼저 첫 번째 티켓을 판매하고 두 번째 티켓 판매가 11월 18일에 있었는데 18일에 티켓마스터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의 판매를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200만 장인가 그래요. 근데 1,400만 명이 몰린 거예요. 그래갖고 7대1. 순간적으로 막 서버 터지고 결제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티켓마스터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냥 아예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를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티켓마스터 아니면 이 표를 구할 때가 안표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안표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니네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딱 판매를 취소한 순간 안표 시장으로 가게 돼. 그럼 소비자들은 안표를 살 수밖에 없게 돼. $20,000짜리 안표를 살 수밖에 없게 돼. 너희는 그럼 독점적 지위야.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어. 라고 하면서 이 심리를 열게 되고요.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법무장관이 지금 이거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법무장관이 티켓마스터의 그 모기업이죠. 그게 바로 라이브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라이브네이션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기사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독점 지위를 갖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조사한다는 기사가 뜬 게 바로 11월 18일이었었는데 화면 함께 보시면 그날 당일 주가가 한 7.8% 급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뺏길 수도 있을 네, 테니까. 그렇죠. 네. 예. 라이브 네이션이 저 스쿠티 브라운 거예요? 그 스쿠티 저스틴 비버랑 뭐 누구랑 이렇게 같이 하는 에이전시 있는데 거기가 라이브 네이션인가? 라이브 네이션은 진짜 전 세계 수많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들은 다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블랙핑크도 라이브 네이션이 그쵸. 이제 세계 투어할 때 블랙핑크 했었고 BTS도 라이브 네이션이 대부분 기획을 했었고 근데 라이브 네이션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 공연의 기획부터 해서 중간에 이제 진행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티켓 판매까지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거든요. 네. 근데 티켓 판매를 그 지금 아까 티켓마스터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라이브 네이션 자회사다 보니까 진짜 독점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라이브 네이션 아까 주가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근데 주가는 왜 이럽니까? 이거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 당시 시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0년 11월 그 시점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한 91달러 정도까지 좀 오르기도 했어요. 네. 아니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아. 어마어마 테일러 스위프트 자산 오르는 것만큼 올라도 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 경제적 효과랑 좀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년까지는 그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약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냥 그 뭐죠? 무슨 소비라고 하죠? 보복 소비. 소비 네. 때문에 확 늘어난 거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되게 특이한 일이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그 지난 7월 연준의 베이지북 있잖아요. 베이직으로 베이지북에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죠? 경제 평가 보고서에 네.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 등장합니다. 자, 제가 그 화면을 직접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7월 12일에 그 발간된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금 보시면 컨슈머 스펜딩이라고 해서 소비 지출, 소비 지출 측면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일단 컨슈머 스펜딩 쪽에서 일단 그 필라델피아 쪽인데요. 네. 소비 지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에 조심스럽고 자동차 재고는 늘고 있는데 차량 판매는 거의 변하지 않고 관광은 조금 늘긴 했는데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 열면서 지난 5월에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라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직접 베이지북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이 지역 호텔 매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대요. 그리고 시카고 투어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43,000회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이건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효과는 아니지만 지난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4.9%로 엄청났었잖아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욘세가 있었고요. 비욘세 콘서트. 네, 비욘세 콘서트가 있었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계속 있었고 네. 오펜하이머와 바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페나 영화. 오펜하이머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 세 가지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GDP 성장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이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비욘세부터 한번 볼게요. 비욘세는 지금 그 올해 어떤 콘서트를 했냐면 그 르네상스 월드 투어라고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투어였었거든요. 와. 근데 3분기라고 하면 7, 8, 9월이잖아요. 네. 3분기는 7, 8, 9월인데 5월부터 6월까지는 유럽 투어를 했어요. 미쳤다. 그리고 진짜 7월부터 9월 말까지 미국 투어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뉴욕 타임즈가 추산한 보도에 따르면 그 르네상스 월드 투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 베이징 올림픽보다 경제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진짜요? 4조 45억 달러면 그 정도로 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오펜하이머와 바비도 선풍적인 인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석까지 나오게 되냐면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바벤하이머 이 세 가지 합쳐서 미국 경제에 GDP로 추가시킨 효과가 85억 달러 정도 된다. 네. 이거 얼마입니까? 11조 원? 11조 원. 네. 11조 원 정도? 그 정도의 추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3분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었는데 그때 또 블룸버그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소 부진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결국 그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도 내년부터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월드 투어. 네, 월드 투어를 하다 보니까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뭐 일본 이런 곳에서 이제 월드 투어를 하게 되거든요. 아, 그 나라 소비 좋아지겠네. 이 효과는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아.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테일러 스위프트. 오케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오늘 이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우리 엔터 쪽으로 요거를 끌고 온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혹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엔터보다도 이번 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사실 아까 안 보여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투어를 하게 되면 공연장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핫도그. 근데 핫도그 사 먹고. 네. 그것보다 이제 공연장에 직접 가는 걸 아, 생각을 직접 하잖아요. 가죠. 네. 하지만 근데 공연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 전 세계 100여 개국 8,500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갖 영화관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네. 다 망해 갈 정도까지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CJCGV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는 공간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야 영화관 공간 사업이 뭐야? 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힌트를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힘들었었던 그 영화관 산업에 어떤 새로운 그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힌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재밌는 포인트 한 가지만 더 보면 어떨까요? 네. 요거는 네. 앞으로 XR, VR 요런 거 내년은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잖아요. 비전 프로 나오면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XR, VR 요런 게 나올 텐데 여기 그럼 더 흥하겠네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근데 돼요? 되게 많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영화관에서 보는 건 물론 그 전율도 있지만 실제로 또 XR, VR은 또 다른 체험이니까 아저씨 공감 못하면 먼저 퇴근하실래요? 아, 근데 공연장에 가면 나도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공연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퍼에서 꽝꽝꽝꽝 하고 진짜 심장 막 터질 것 같고 옆에 사람들 막 뛰고 그렇죠. 네. 그런 거일 텐데 그걸 영화관에 뭐 저는 뭐 이렇게 이제 BTS 제대하면 저 본받아서 1년에 150번씩 돌리자. 알겠어. 전 세계로. 외화벌이 해야지. 외화벌이. 돌리자는 뭡니까 BTS를? 아니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거지. 이렇게. 잡아 돌리자. 그 그래서요 XR, VR. XRVR은 사실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는 이제 그 콘텐츠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나라는 왜 안 오나. 아. 우리나라 테일러 그때 스위프트가 그때 우리나라 안 오기로 했어요. 지하철에서 못 네. 알아봐서 삐졌다면서요. 지하철에서 못 알아봐서. 그 지하철 투어 했던 거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저는 이게 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진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있습니다. 2호선. 2호선. 거기서 네. 못 알아보기 왜냐면 어려운데. 잠실도 가고 삼성 그 코엑스도 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저씨 등 보이시죠? 저 아저씨는 진짜 1,000원을 내버린 겁니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 근데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안 오냐 이걸 보면은 일단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경기장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정도가 한 6만 명 정도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난 8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해봐야 한 2, 3만 명 정도, 물론 조금 더 큰 곳도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경기장이 없어서 못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암 안 되나? 상암 아니 그 정도 안 됩니다. 5, 그래요? 6만 명 정도가 야, 안 돼서 이 몇 케이팝 명? 이렇게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를 갖고 그러니까. 있는 대한민국에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남에 이제 스피어라고 생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스피어라고 되게 그 돔형, 그러니까 네, 구형태의 그 3D로 보여줄 수 있는 미국에서 하나 지은 거. 네, 그거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 네.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지어지면 올 수 있나 했더니 그것도 수용 인원은 한 2, 3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6만 명, 8만 명 정도 되는 스타디움이 지어져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BTS 공연하면 그거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아니 하이브, SM, YG 저기 뭐 JYP 조금씩 출자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합으로. 그게 그 정도 비용이 가능할까요? 될 것 같은데. 수조 단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이 BTS 그 정도 되지. 네. 그래서 요런 네. 게 없어서 규모 인프라가 좀 안 돼서 못 오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우리가 사실 그때 2012년에 올 때도 여기서 공연하셨거든요. 아. 네. 그 정도 수용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 정부가 뭐 그 엔터 산업을 이렇게 자꾸 막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지어주고 해야 정부 비판. 아닙니다. 야, 대단합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학 그리고 우리 엔터와 인프라 산업까지 한번 쫙 알아봤습니다.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BTS 같은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이 더 많이 나와도 그런 비판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사실 연예인들이 뭐 셀럽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뭐 그렇게 크다고 누가 뭐 그런 얘기 어떤-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다 꿈이 유튜버고 BJ여서 음. 뭐 그런 것들 연예인이고 꿈이 장래 희망이 그래서 이게 좀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BTS 같은 하나 나와서 순회 공연하면 몇 조 벌어오는 겁니다. 1000만 장씩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 600만 장씩 네. 이렇게 해외에서 앨범을 팔아서 부기 선양을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소리죠. 그거는 옛날 그건 옛날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알겠습니다. 우리 요런 걸로 가야 됩니다. 엔터, 반도체, 그럼. 자동차, 배터리, 초전도체 딱 이렇게 가야 됩니다. 5대 산업으로. 초전도체 이거밖에 사실 방법 이게 없죠. 자산이 사람인 거잖아요. 네. 특히 엔터는 자산이 사람이니까 복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중국 애들 막 그 기술 빼돌려 가지고 쫓아오고 디스플레이 쫓아오고 하는데 이건 못 쫓아올 거 아니야. 네. 못 쫓아오지.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주호 기자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이따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고생해 주시고요.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